지난번에 연료각 다 끝냈었니? 또 정리할 부분. 이런 형태로 공부하니까 이쪽 부분은 잘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 상대로는 걱정들 많이 할 텐데 보통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동시성이 상대성 위주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거 열로 풀어보면은 나중에 헷갈림이 없이 그냥 풀 수 있을 거야. 그거는 자꾸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집중적으로 좀 풀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또 또요. 프린트는 더럽게 어렵게 냈는데 실제로 거의 뭐 해당되는 게 없어. 상대로는 특히나 거의 해당되는 게 거의 없네. 자신 없는 부분 빨리. 내용 그대로 안 나오고 수능형 변형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신 없는 부분. 얼른 빨리. 현성이 가장 질문이 많을 텐데 공부 안 해갖고. 통과는 포물선 운동 거의 위주로 포물선 위주로 나온다 그랬지. 포물선만. 운동량 보존 또 수업했지. 탄성계수 쓰는 거? 쓰는 거? 반발계수? 자, 반발계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은 그냥 간단한 기본 정의로만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 자, V1으로 가고 있고요. 자, 물체 여기에 M2인 물체가 있는데 얘의 속도는 V2로 가고 있다라고 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V1이 V2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자, 얘는 속도 변화를 갖게 되는데 자, M1이라는 녀석이 얼마가 됩니까? V1 프라임으로 원래 속력보다 느려진 속력을 갖고 있고 이쪽에 M2가 있어요. 지난주보다 더 빠진 것 같지 않니 살? 어저께 하루 동안 1.2kg 빠졌는데. 자, 얘는 V2 프라임이라는 속도를 갖고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V2 프라임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이 V1 프라임보다 커야 한대. 이런 운동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식을 써야 합니다. 얘는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M1 V1 더하기 M2 V2라는 값이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는 값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반발계수 식으로 E라는 값은 충돌 전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 V1-V2분의 충돌 후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 이렇게 주어지게 된대.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시켜서 풀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두 식을 연립시켜서 풀게 되는데 연립은 그냥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해주시면 돼. M1 V1 더하기 M2 V2라는 값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반발계수식에 의해서 2 곱하기 V1 빼기 2 곱하기 V2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해 주겠지. 먼저 V1 프라임부터 구한다면 두 개를 소거해야 되니까 M2를 곱해보자.
자, 이렇게 곱해서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줘? 빼기를 해주면 얘는 m1-2 곱하기 m2 v1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v1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1 마이너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v2가 되었대. 자, 그리고 v2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 두 개를 소거해야 되니까 m1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고 쓴다. 그럼 v2 프라임은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v2가 되었겠지. 자, 요게 가장 기본형의 문제인데 얘들을 응용을 시켜주고 있죠. 얘들을 응용시켜주는데 어떤 형태로 응용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예제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응용하는 예제를 한번 보자. 가장 얘를 이용하는 유명한 예제가 이거야. 요즘은 최근에 인과계에서는 기출문제로 잘 안 나오는데 진과계에서는 아직도 기출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 자, 보시면 이게 옛날 하이탑에 나온 문제예요. 한쪽이 뚫려 있는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의 길이는 L이고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자. 여기에 질량이 스몰 m인 입자가 얼마의 속도로 들어간대? v라는 속도로 들어간대. 자, 이때 첫 번째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충돌위에 속력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충돌의 속력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충돌의 속력을 얘기해 보는데 얘는 첫 번째, 이때 반발 계수가 2라는 반발 계수를 가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렇다면 얘는 MV라는 녀석은 MV1 프라임 총알이니까 총알은 다 1이라고 해. 타겟은 2라고 하자. 그게 헷갈리질 않아서 좋아. 라지 M 곱하기 V2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리고 반발 계수가 1에 충돌전 속도는 V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 돼버린대. 이 두 식을 연립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다 연립할게. MV라는 값은 MV1 프라임 더하기 라지 M V2 프라임이야. 자,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V라는 녀석은 자, 얘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 돼버려. 먼저 누구를 구해 본다고요? V1 프라임 구하기 위해서 라지 M을 곱해보자. 라지 M을 곱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M 마이너스 2 곱하기 라지 M V
라는 녀석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 v2 v1 프라임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다면 v1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소수령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얘는 m 더하기 라지 m 분의 m 마이너스 2 곱하기 라지 m 곱하기 v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자, 얘는, 자, 얘를 살려야 되니까, 얘를 없애야 되니까 스몰 m을 곱할게. 스몰 m을 곱해보자. 자, 스몰 m을 곱해서 어떻게 해주죠? 얘를 더해 보도록 하자. 더하게 되면 얘는 스몰 m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스몰 m 곱하기 v라는 값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 v2 프라임이야. 따라서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 분의, 자, 1 플러스 2 곱하기 스몰 m v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충돌로 속도를 받고, 이번에는 공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살펴보자. 자, 공이 상자 속에 포함된 시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이 상자 속에 포함된 시간은, 자, 들어가는데 T1이라고 하자. T1은 상자는 정지했으니까 V분의 L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지. 자, 그 다음에 나중 시간은 충돌로 상대 속도에 대해서 L이 되겠지. 그럼 충돌로 상대 속도는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을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굳이 계산할까? 여기 보니까 V2 마이너스 V1 프라임이 2V가 되잖아.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 없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2분의 L이 됐대요. 따라서 전체 걸린 시간은 두 개의 합이 되겠다. 얘는 2분의 1 더하기 1. 그냥 합쳐볼까? 통분할까? 얘는 2분의 2 플러스 1 곱하기 V분의 L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상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안에 상자가 이동한 거리를 보자. 상자 속에 포함된 동안에 상자가 이동한 거리. 자, 이 거리를 살펴보는데 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되질 수 있을까요? x는 상자의 속도 v2 프라임이지, 곱하기 상자 속에 포함된 시간은 이 전체 시간이지만 들어갈 동안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나올 때만 움직이지. 그래서 t2가 돼버려요. 자, 따라서 v2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은 m 플러스 라지 m 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 곱하기 v 곱하기 2v분의 l이 되었대요. vv 지워져서 얘는, 자,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스몰 m 곱하기 l이 되었습니다.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 한편 자, 이런 문제도 있다. 자, 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발계속 관계된 문제야.
자, 높이가 h만큼 자 떨어진 곳이 있어. 이때 수평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로 던진대. 이때 얘는 x방향에 대한 반발 개수도 2고 y방향에 대한 반발 개수도 2라고 얘기해 보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포물선 운동에서 여기 떨어지게 될 거야. 첫 번째, 그치? 떨어진 데 걸린 시간이 얼마가 되지? t0가 되는데 t0는 루트 g분의 2h라는 시간이 걸릴 거야. 맞아요? 맞나요? 이때 얘는 x방향의 속도가 얼마가 되지? 충돌 직전의 x방향의 속도 vx는 v0고 vy는 루트 2g h라는 속력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충돌한 후에 얘는 다시 포물선 운동에서 이곳까지 떨어지게 될 텐데, 오케이? 자, 이때 충돌 직후의 속도 x 프라임이라고 할까?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얼마? 2 곱하기 v0가 되고, 자, y 방향의 속도는 2 곱하기 루트 2g h라는 값이 돼 버리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직전의 충돌 속도는 똑같아. 방향만 얘가 반대일 뿐이야. 그 다음 속도는 얼마가 될까? 똑같은 비율로 줄어버리겠지. 그렇다면 vx2'이라는 녀석은 2제곱 곱하기 v0, vy2'이라는 녀석은 2제곱 곱하기 루트 2gh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얘는 몇 번이나 튕길까? 무한대번 튕기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낙하 시간이 얼마큼 걸릴까?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전체 이동 시간을 볼게. 전체 이동 시간은 어떻게 나타날까? 자, 얘는 자 처음 낙하한 시간이 t0야.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의 2배가 될 거야. vy가 0이 되는 시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vy가 0이 되는 시간이야. 자, 그렇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얘는 h라는 높이에서 떨어지면 얘는 얼마 올라가? 2제곱 h만큼까지 올라가겠지. 왜냐하면 2라고 하는 녀석은 vx분의 vy분의 vy 프라임이 돼버려. 그러면 얘는 루트 h분의 h 프라임이 되거든. 그러면 h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2제곱 곱하기 h만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이만큼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니까 얘는 요거 갖고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vy라는 녀석은 2 곱하기 루트 2g h 곱하기 자 뭐가 돼 버립니까? 마이너스 gt가 0이 되는 거지. 이게 t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럼 t 프라임이라는 것은 2 곱하기 루트 얼마? g분의 2h가 되니까 자 얘는 2t라는 값이 t0 그냥 t라고 할게. 프라임이라고 쓰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걸리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전체 이동한 시간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버립니다. 전체 걸린 시간은 처음에 t0, t 이거를 나중에 저거로 바꿔줘야 돼. t
더하기 2 곱하기 t의 2배 더하기 두 번째 충돌 사이에 시간도 역시 2배만큼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렇다면 얘는 22제곱 t 더하기 22 세제곱 t 더하기 똔똔똔똔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통점이 있지. 자, 얘는 22t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돼버려. 무한 등비수열이 되겠지. 맞습니까? 등비수열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22 t 곱하기 무한 등비수열의 합공식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됐대.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통분시키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t가 되니까, 즉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g분의 2h가 됐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이동한 거리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x방향의 이동거리. x방향의 이동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x방향의 이동거리는 x라고 쓸까? 얼이라고 쓰자. 얼은 자, 처음에 v0로 t만큼 이동했지. 맞아요? 두 번째 이동한 건 얼마큼 이동했니? 2v0라는 속력으로 t만큼 이동했지. 맞아요? 그 다음 속력은 2제곱 v0라는 속력이고 2배의 2제곱 t가 되겠지. 똔똔똔 이렇게 나타나게 되네. 그렇다면 얘는 v0 t 더하기 2배의 2제곱 v0 t 더하기 2배의 2 대제곱 v0 t 더하기 똔똔똔똔 이렇게 돼버릴 거야. 두 번째 항부터 규칙성을 갖게 되네. v0 t 더하기 2제곱 v0 t 곱하기 1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연성이 자는 거 아니지? v0 t 플러스 2제곱 v0 t 곱하기 1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이라는 값이 되어버렸대요. 얘 통분해버리면 얘 뭐가 되니? 1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플러스 2제곱 곱하기 v0 t가 됐대요. 즉 얘는 1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제곱 곱하기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온 게, 원래 원형은 제자리에서 통통통통통통 튀었던 문제야. 근데 이게 너무 쉬워 보니까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줘, 학교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볼만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네.
대학 친구놈들이 4년 만에 모여갖고 술을 처먹는다고 계속 약 올리면서 톡을 해야 된다. 5년 됐나 보다. 코로나 전에 19년도 1월 달에 만나갖고 모였으니까. 아니다. 18년도 12월 달에 모였구나. 어디로? 오빠는 몇 학년인데? 사회인이야? 아, 아빠가 놀러 가셨다고?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49? 한참 때다. 선생님이 그 나이면은 뼈를 씹어 먹겠다. 쇠는 무리가 있고. 아저씨들 놀러가면 되게 재밌어. 설마 똥 싸고 오는 건 아니겠지? 문제 상황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할까? 자, 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게. 특별한 두 가지 예와 일반화시킨 예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반발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충돌의 종류를 구분해 줍니다.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을 탄송 충돌, 반발계수가 그냥 1보다 작고 0보다 큰 거를 비탄송 충돌, 반발계수가 0인 충돌을 완전 비탄송 충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너네 학교가 수능용으로 좀 심하게 변하면서 안 나오기 시작한 문제 중에 하나야. 2학기 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야. 여기 질량이 3m이가 있다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에 질량이 m이가 붙어 있어. 하지만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두 개는 분리가 되는 아이란 말이야. 얘를 자 h라는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킵니다. 이 두 녀석의 크기는 무시할게. 오케이? 동시에 낙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얘는 아주 찰나의 시간이지만 순서가 중요해. 맨 먼저 라지 m인 녀석이 바닥과 충돌을 하지. 그래 안 그래? 이때 충돌하는 속도가 h만큼 내려온 속도니까 v를 뭐라고 할까? 루트 2지 h라고 할게. 동시에 얘도 위에 있는 아이도 똑같은 속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얘는 바닥과 충돌하자마자 똑같은 속도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두 물체의 사이에 충돌을 다뤄주면 돼. 이해합니까? 얘가 뒤쪽 방향으로 튕겨 올라가니까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로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3m인 녀석은 위로 v로 튕겨 올라가지. v는 루트 2jh야. 자, 그리고 스몰 m인 녀석은 아래로 내려오겠지. 스몰 m인 녀석은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자, 그러면 충돌 후에는 이렇게 나타나네. 3m이라는 녀석은 v1' 더하기 m이라는 녀석은 v2'이 되는 거지. 얘를 타겟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3m짜리를 총알, 그리고 m짜리를 타겟으로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반발계수가 1이라고 했잖아. 2는 1이야. 반발계수식을 써줘야 돼. 충돌 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야. v 빼기 v가 되겠지. 충돌 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야.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 된 거야. 얘는 MMM 다 지워져 버릴 수가 있어. 식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네. 두 녀석 합치면 얘 뭐가 되니? 2V가 되겠지. 2V는 3V1 프라임 더하기 V2 프라임이야. 자, 그리고 지랄났다 이 새끼들. 이 V라는 녀석은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 두 녀석을 빼보자. 두 녀석을 빼보면 좌변은 0이고 얘 지워지고 얘는 4V1 프라임이야. 따라서 V1 프라임은 뭐가 돼? 0이 돼 버렸어. 제자리에 멈춰버렸대요. 제자리에 멈췄다. 어디까지 약 올리려고 하나. 자, 이렇게 멈춰버렸고, 자, 여기에 대입해주면 V2 프라임은 얼마로? 2V라는 속도로 올라가게 된대. 그럼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까? 얼마까지 올라갔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편리하겠지, 그지? 그래서 2분의 1 m v, 자, v 프라임의 제곱인데 2 곱하기 v의 제곱이야. 그렇다면 2분의 1 m 곱하기 4 곱하기 v니까 제가 되겠지. EGH는 MGH 프라임이 되겠지. 자, 얘는 GMM, 자, 이 지워지니까 H 프라임은 얼마? 4H만큼 올라가고 3M짜리는 제자리 멈추게 된다. 이렇게 귀여운 걸 골라서 하고 다녀. 니네 지구과학 가르친 선생님이 선배잖아. 그치? 니네 선배야. 아니, 현주쌤 말고 남자쌤이잖아 지금. 지구과학 한 번도 안 했니? 건우라고 니네 선배인데 걔가 학교 내내 그 링으로 된 머리 하고 다녔어. 철사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거. 꼴배기 싫어 죽겠었는데, 에휴, 뒤를 따르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자. EM인 경우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 풀기 위해서. 이 개새끼들 꺼놔야지 안 되겠다. 그지 같은 새끼들 계속 1시에만 나가고 술 처먹는 새끼들이 계속 톡해서 뭐하니? 알림 없애면. 학원 단톡방도 알림 없애버렸는데 하도 시끄러워갖고 못 보는 것도 있어. 안 봐. 학원 일에 관심이 없어. 이번에 EM짜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보자. 얘는 그냥 방식 연습이니까 똑같이 하고 일반화시킬게. 왜냐면 선생님에 따라 이거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이거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아주 이론적으로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근데 지금 스타일이 아주 이론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생님이거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기도 한다? 일반화시켜서 M1, M2 갖고 쓰기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화까지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도착하는 순간의 속력이 루트 EGH야. 오케이? 자, 얘는 도달하는 순간 충돌하고 바로 같은 속도로 튕겨 올라가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M은 같은 속도로 내려오는 충돌을 하게 돼. 올라가는 방향 플러스니까 총알 타겟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얘는 자 EMV 마이너스 MV는 자
EM V1 프라임 더하기 M V2 프라임이야. 자, 그리고 자, 반발계 수식에 의해서 E라는 값은 EV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쓰게 돼. MMM 다 지워버리고 시작하면 얘는 V라는 값은 EV1 프라임 더하기 V2 프라임이고, 얘는 자, 이 반발계수가 1이 돼 버리잖아. 이 V라고 하는 값은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빼보자. 빼보면 얘는 마이너스 V라는 값은 지워지고 플러스 3V1 프라임이 되네. 그럼 V1 프라임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V가 되는 거야. 충돌 얘는 다시 내려오네. 그럼 바닥과 똑같이 충돌하고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겠지. 맞아? 바닥과 충돌하고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자, 아무 때나 대입해 보면, 자, 어디다 대입해 볼까? 여기다 대입해 볼까? V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V, EV 라는 값 더하기 V2 프라임이 되니까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3분의 5V라는 값이 돼 버렸대. 각각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갖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얘가 올라간 높이는 2분의 1 M 곱하기, 자, 얘는 V1 프라임이니까 3분의 V의 제곱, 즉 얘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9분의 2GH가 돼버렸고요. 이 값이 MGH가 돼버렸지. 맞아요? 안 맞아요. 원이 EM이니까. 이거 잘못 쓰면 뭐가 되니? 감점 돼버려. 그러면 EM을 다 먼저 지워버려요. EM 지워버리면, 자, 이 녀석 자, 어떻게 돼버립니까? 지워지고 G 지워지니까 H는 얼마가 되니? 9분의 H1 프라임은 9분의 H만큼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I는 자, 2분의 1 곱하기 제가 M이지. M 곱하기, 자, 9분의 25 곱하기 2지 H라고 하는 녀석은 MGH2 프라임이라고 해. MG 지워져 버리면 H 프라임은 얼마가 돼? 9분의 25 H만큼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지. 오케이? 두 개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일반화까지 시켜볼까? 문자로 일반화를 시켜보자. 일반화 시키지 말까? 그래, 일반화 시키지 말고 다른 유형을 하나 더 보자. 방식은 일반화 시켜도 똑같아. 오케이? 일반화 시켜도 다 똑같아, 방식은.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었고요. 이 물체가 V0라는 속력으로 자, 오고 있대요. 자, 이때 질량이 앞쪽에 M2인 물체가 서 있었어요. 근데 앞에 용처를 이렇게 매달고 있대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용수철이 순차적으로 볼까? 용철이 최대로 압축될 때 의 용철 상수를 K라고 할 때, 자, 용철의 압축 변형 크기는 크기를 한번 살펴보자.
얘네들이 최대로 압축돼 버렸을 때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최대로 압축되면 부물체는 속도가 어떻게 되지? 같겠지? 무슨 충돌하고 똑같지 이거? 최대로 압축되면 무슨 충돌하고 똑같은 거지? 얘는 무슨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과 똑같은 모양을 갖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M1 제로라는 녀석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V라고 쓸게. 그렇다면 이 V라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지?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V0라는 이러한 속력이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에너지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잃어버린 에너지는 탄성 충돌이야. 용철이 들어가 있으면. 자, 얘는 어떠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될까를 한번 계산해 볼게.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자. 그럼 처음 갖고 있던 에너지 2분의 1 M1 V0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1 더하기 M2 곱하기 자 V의 제곱이 돼 버리는 거지. 자, 이게 돼 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M1 V0로 묶어 버릴까? 1 마이너스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V0의 제곱이 돼 버리겠네. 그쵸? 분모 하나씩 지워지고 여기 M1 하나 빠져나가니까 이런 결과 되겠지.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1 M2 곱하기 V0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겠다. 그쵸? 따라서 이때 자, 이 값이 2분의 1 kx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린대요. V0 제곱이 V0 제곱 잘못 쓴 거야. 통분해서 묶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따라서 x라는 값은 루트 k 곱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1 m2 곱하기 v0라는 이런 변형 크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충돌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됐을 때 각각의 속력은 얼마가 될지를 또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얘는 운동량이 보존된단 말이야. 무슨 충돌이라고? 완전 탄성 충돌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M1 V0라는 값은 자, 나중 운동량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겠고,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반발 계수가 1인 충돌을 한단 말이야. V0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알리에서 샀더니 효과가 떨어지는데 V1 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렇다면 얘는 다시 정리해주면 자, M1 V0라는 값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야. 그리고 얘는 V0라는 값은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 돼버렸대. 자, V2 프라임부터 없애버리자. 빼주자. 빼주면 얘는 M1 마이너스 M2 곱하기 V0 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 되겠지. 따라서 V1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M1 더하기 M2분의 M1 마이너스 M2 V0가 되었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M1을 곱해 볼까? M1인데 얘는 자 어떻게 해줘야 돼?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이 M1V0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고 해. 자, 그렇다면 V2 프라임이라는 것은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0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충돌의 속도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소수령 문제로 3개 문제를 3개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그냥 제법 있는 듯한 문제야. 방과에 한번 나왔어요. 요번에 포물선 운동과 충돌 문제가 혼합된 문제를 하나 줘보도록 할게. 쉬운 문제를 하나 줘보고 어려운 문제 줄까? 아니면 그냥 어려운 문제로 바로 가버릴까? 쉬운 문제부터 보자고. 싫어? 보기 싫어? 어려운 문제만 보자고? 그래, 너 모르면 너 뒤져. 빗면 문제도 가끔 나오는 문제야. 빗면에서 던졌던 문제 우리 했었지. 가끔 나오는 문제야, 그 문제. 어이? 빗면 문제도 가끔 나오는 문제야.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 문제. 지금 연태까지 해드렸던 문제들이 다 유명한 문제들이야. 기출에도 자주 나오고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일요일날 이 시간대 되면 그냥 광고 문자가 엄청나게 오는구나. 하다못해 배달의 민족의 배달비가 공짜래. 백스테이 크로스백이나 하나 더 살까?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기본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제법 까다롭더라. 해보니까 진곽에 방과 프린트에 나온 문제야. 통과에 통과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자. 얘는 충분히 길어. 45도 경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자. 자, 여기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 얼마로? v라는 속도로 던졌대.
V라는 속도로 던지면 얘는 쭉 가서 어디에선가 충돌을 하겠지. 맞아? 충돌을 하게 될 거야. 첫 번째 문제가 충돌하는 위치를 계산하는 문제야. 오케이? 얘는 포물선 운동한 거지? 자, 이때 좌표값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X는 V0 T야. 맞아요? 그리고 Y는 뭐가 되지? 2분의 1 GT 제곱이야. 수평하게 던져졌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바로 써도 상관이 없고, 보통 빗면에서의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고 있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야. 그럼 얘는 뭐가 돼? V0 T분의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지. 응? F. V로 쓰기로 했으니까 V로 써야지. 자, 그러면 TT 지워져 버리는데 이 값이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충돌까지 시간은 얼마가 돼 버리지? G분의 2V라는 시간이 걸려 버리겠지. 맞아요?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될까? V 곱하기 T가 돼 버리니까 얘는 G분의 2V 제곱이 됐다라고 해요. 문제는 지금부터 나오게 돼. 얘는 다시 한번 튕겨서 또 다른 위치에 떨어지게 될 거야. 이 경사가 충분히 길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케이? 오케이? 이때 자, 두 번째 문제는 충돌 직후의 속도를 구해보재. 충돌 직후의 속도. 자, 충돌 전 속도는 X방향으로 XY라고 할게. X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갖게 되지? V로 항상 일정하지. 그래 안 그래? Y방향 속도는 얼마가 돼 버릴까? 얘는 지금 G라는 값 곱하기 G 곱하기 2V가 되니까 2V라는 속도를 갖게 됐네. 그래 안 그래? 그치요. 맞아요? 왜 멈춰? 딱 떨어지고 멈춰? 이때 충돌의 반발 계수가 1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충돌 직후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자, 얘네들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아. 45도 각도를 갖고 있었잖아. 그치? 자, 얘는 경사면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경사면에도 운동량 보존이 된단 말이야. 이거 나중에 충격량 갖고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좀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보자는 얘기야. 충돌 직전의 속도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X방향 속도가 있고 V가 있지. 아랫방향으로 뭐가 있니? 2V가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의 이성분과 이성분으로 나눠볼게.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 자, 그렇다면 얘의 이성분과 얘의 이성분, 그 다음에 얘의 이성분과 얘의 이성분의 차이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렇다면 자, 요 두 개의 합성 성분이 되는 Vx 프라임이란 녀석은 뭐가 돼? V 곱하기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
그쵸? 더하기에는 2v 곱하기 또 45도니까 45도가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좋아. 여기서는 이게 돼버렸대.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의 합은 얼마가 되니? 2분의 3 루트 2v라는 속력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vy 프라임이란 녀석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vi 프라임이란 녀석은 이쪽 방향을 아랫 방향으로 플러스로 놨어.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나? 얘는 크기만 얘기할게. 일단 들어오는 방향으로 2v 곱하기 2분의 사인 45도야. 루트 2 마이너스 v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맞아? 요 성분과 요 성분의 차이만큼의 속도 성분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2분의 루트 2v라는 값이 이 성분이야. 그럼 충돌 후에 갖게 되는 속력은 자,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다. 여기가 45도가 되니까. 자, 얘는 요런 속도 성분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 녀석의 값이, 두 녀석의 값이 합이 얼마가 돼버리니? v 프라임이라고 하면 v 프라임은 얼마?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렇다면 2분의 4분의 9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 더하기 4분의 2 v 제곱의 제곱근이 되겠지. 그럼 얘는 4분의 20이 돼버립니까? 루트 5v가 돼버렸대. 그치? 자, 그렇다면 이게 루트 5v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거의 이성분과 이성분으로 또 나눠보자는 얘기야. 아, 이건 또 복잡해진다. 그치? 얘는 또 복잡해지네. 아,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 줄까? 이렇게 계산해 주도록 하자. 이거 5b가 되는 건 확실한데 성분을 하는데 각도를 또 따로 계산해 줘야 되잖아. 귀찮은 작업 같아. 그래서 얘를 바꿔서 이야기해 줄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vx'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지? 충돌 직후의 속도, 이 방향 속도가 vx'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vy'은 자, 이 방향으로 vy'이 될 거야. 그쵸? 얘는 얼마? 2분의 3 루트 2v가 되고 얘는 얼마? 2분의 루트 2v가 돼버리겠지. 그거의 x성분과 y성분으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렇다면 vx 프라임의 프라임, 얘는 x방향 2분의 루트 2 v 곱하기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돼버렸어. 그쵸? 더하기, 자, 자, 얘는 요 성분의 이 성분이 되니까 역시 2분의 3 루트 2 v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돼버렸대요. 그럼 4분의 v 더하기 얘는 얼마가 되지? 4분의 얼마? 6이 돼버립니까? 맞아요? 아닌데? 4 곱하기 6. 4 곱하기 6?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여기가 4분의 2구나.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2v가 되겠지. 맞아요? 2v가 돼버리고 또 vy 프라임의 프라임이라는 값을 살펴보면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이 각각의
두 속력에 대해서 얘는 아래 속분이 더 크네, 그지? 아래를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2분의 3 루트 2 v 곱하기 45도 더하기 빼기, 자 얘는 2분의 3 루트 2 v 2분의 루트 2 v, 얘에 대한 요성분이 되는 거지. 45도 2분의 루트 2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니? 4분의 6 빼기 4분의 2가 되니까 얘는 V가 되겠네. 충돌의 X방향과 Y방향 속도가 탄성 충돌하니까 바뀌어버렸네. 오케이? 이거 나중에 운동량 변화량을 이용해서 얘기해주면 바뀌어. 오케이? 얘네들은 반사법칙이 적용돼야 되거든.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 각도가 이 각도가 같아 버리니까 충격량을 받게 되면 X성분과 Y성분이 바뀐다는 사실을 당위성 있게 쓰기가 좀 그래서 직접 증명에 의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술 처먹겠다고 지방 가갖고, 술 먹겠다고 지방에 가가지고 그것도 다 대중교통 타고 차를 갖고 가면 술을 못 먹잖아. 회비 10만 원씩 걷는다 그랬으니까 고기 시커 먹겠다. 자, 그러면 얘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한다. 얘는 X방향으로는 얼마의 속도로 가는 거야? 2V로 가고 Y방향으로는 V로 나타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X라는 녀석은 2V 곱하기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때 시간을 T'이라고 할게. Y라는 값은 V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값이 되네. 그쵸? 그러면 이 경우에 역시 탄젠트 45도는 1이 돼 버리는데 이게 x분의 y가 돼 버리고요. 자, 얘는 2vt 프라임분의 vt 프라임 플러스 2분의 1 gt 프라임이라고,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쓴 거지. 자, 그러면 t 프라임 다 지워져 버렸지. 이항시키면 이 v라는 녀석은 v 플러스 2분의 1 g t 프라임이 돼 버렸어. 넘어가 버리니까 v라는 녀석은 2분의 1 g t 프라임이 되니까 t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얼마? g분의 2v가 된대. 같은 시간 후에 충돌을 하게 된다, 그치? 첫 번째 충돌과 같은 시간만큼이 걸렸다라고 해. 이때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2v 곱하기 t 프라임이 돼 버리니까 얼마가 돼? g분의 4v 제곱이라는 값이 돼 버렸대. 오케이? 약간 어려운 형태의 문제야. 어디에서? 속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려. 이거는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해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도 상관없어. 탄성 충돌하는 경우에 충돌 전후의 운동량을 비교해 보면 충돌 전의 운동량을 비교하면, 자, 빗면 방향의 X방향의 속력과 빗면 방향에 대해서 Y방향의 속력이 서로 교환된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야. 오케이? 자, 충돌 직전의 속도도 루트 5V가 되잖아, 그치? 루트 5V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 빗면 기준으로. 얘는 이쪽 방향에 뭘 갖니? 자, 루트 5V를 갖게 돼. 그치?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야 돼? 이 방향으로 나타나거든. 이게 충격량이야. 예.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충격이 있겠다고 매끄럽기 때문에 충돌이 이쪽 방향에 대한 충돌 운동량 보존이고 X방향 속력이 같아야 돼. 이 빗면에 달아난 방향으로는. 그래서 요 수직한 방향으로 충격량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나타나는 게 같은 운동량이 되거든. 루트 5V가 돼버려. 그렇다면 얘가 갖는 이쪽 성분과 얘가 갖는 이쪽 Y 성분이 어떻게 되니? 얘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 이해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얘에 대한 이 방향에 대한 XY 성분을 지면 기준으로 하면 바뀌게 되는 특성을 갖게 해. 봐봐, 얘는 지금 이 방향이잖아. 특정한 각에 대해서, 그치? 이 빗면 방향에 대해서 요 값이 얼마가 되고 V가 되고 요 값이 얼마가 된 거야? 이 V가 된 거야. 그치? 그 면에 대해서 지금 45도 각도에 대해서 45도에 대해서 수직하게 나타나니까 요 녀석 속도 성분이 생기잖아. 그치? 그럼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잖아. 그래서 X방향의 속도가 얘의 이쪽 성분과 같고 Y방향 속도가 얘 이쪽 성분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V가 되고 V가 됐다라고 해. 보통 책들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귀찮으니까. 탄성 충돌의 경우에만. 그래서 포물선 운동하고 운동량 보존이 결합된 형태의 문제야. 반발 계수 문제를 달라니까. 또 본문에 포물선 운동이 나와 있네. 원래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셨지. 근데 다루고 넘어가셨니? 통과 말고. 조금만. 근데 수능형 문제는 운동량 보존이 너무 쉬워.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런 형태의 문제를 학교 문제로 하면 다 맞을 거야 아마. 응? 원리? 방과후에 뭐 했는데? 지우가 나한테 보내줬었나? 하주 안 보냈지? 하주가 보냈나? 하주가 보낼 리가 없는데 잠깐만. 보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해보자. 하도 많이 와갖고 선생님도 확인을 다 못했어요. 이하주님이 보내셨을까요? 숏 이응 시옷 이응 잠깐만. 설마 안 보냈겠어? 안 보냈네? 나쁜 녀석. 애들이 지금 두 학교 두 학년 애들이 와르르 프린트를 한꺼번에 톡으로 줘갖고 다 섞여버려갖고 프린트를 따로 뽑으려고 노력하는데 학교 이름을 안 적어놔갖고 두 학교 다 프린트게. 어떤 되게 망측한 게 있어?
지우만 착실하게 보내주는구나. 방과 문제 질문할 거 혹시 있어? 너무 많아? 아하이. 아, 지난번에 이거 나한테 보내주기로 했던 거잖아. 나한테 보내주기로 했던 수능용 문제들이잖아. 아휴. 학교에서 풀어주시긴 하셔? 그냥 해설지만 주셔? 네 개 주신 거야? 1, 2, 5, 지금 5편까지 줬니? 지우가 지난번에 보내주지 않았나? 안 보내줬지? 이건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답지 만들어 갖고 주는 게 빠를 것 같아. 이거 하나 푸는데 2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것들 많아. 선생님이 풀어줘도 하나당 뭐 20분 가까이 풀 거야 아마.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푸시면은 1시간에 2개 아니면 3개밖에 못 푸실 것 같아. 많이 푸셔야 되게. 설명하면서 푸시면은. 이 수능 문제들이 물리가 아니야. 테크닉이야. 방과에서 좀 반영하신대? 기쓰고 답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 주 내내 답지 만드는 주간이네. 딴 데 애들도 답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다른 질문. 5분여 동안에 질문할 수 있는 거리. 답지는 뒤에 다 주시긴 했네. 방과후야? 잠깐만 안경 좀 찾고. 다음 그림과 같이 행성 A를 스친 우주선이 0.5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여 행성 B를 스친다. 이때 A 관성계에서 바깥 관성계지, 그치? 측정할 때 우주선이 A를 스치는 순간 A의 시간과 우주선의 시간은 각각 0을 가리키고 B를 스치는 순간에 A의 시계는 T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 B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B에서 폭발했다라고 한다. 이때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이 사건은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0.9시로 그렇게 했고 B를 스치는 순간에 시계가 T를 가리켰다. 이때 B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그래서 거리는 A의 시계가 T를 가리키지. 그러면 얘는 0.9ct가 되는 건 맞지.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우주선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A에서 B까지 우주선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보다 짧다. A에서 B까지 우주선이 가는 데 걸린 시간 T하고 같지 않아? T하고 같을 것 같은데
바깥 시간에서 자기 주어진 두 거리에 대한 값을 본 거잖아. 근데 제가 음, 이거 음, 풀리다가 내가지고 답지를 음. 봤는데 4번이었어. 4번이었어? 4번인지 모르겠어가지고. B까지 이동하는데 그냥 지금 선생님이 한번 떼을 다시 보고 한번 확인을 다시 해줄게. 네. 설명하기 쉽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디귿은 당연한데, 그지? 디귿이 왜 당연하냐고? 네. B에서 화선이 폭발한 시간에 A가 가리키는 값 T보다 잠깐만, 오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긴데? 이거 우주선에서 봤을 때잖아. 네. 우주선에서 봤을 때니까 얘가 시간 지연이 일어나잖아. 네. 그러니까 맞지. 응? 그 다음에 우주선에서 봤으니까 시간도 더 짧겠네. 설명할 필요가 없었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아, 헷갈리게. 응?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관성계인지를 묻는 문제들이 많아. 잘 봐야 돼.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때는 제3자까지 있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 두 대가 있고, 그리고 바깥 정지좌표기에서 보는 걸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헷갈리니까 잘 봐야 돼. 모르는 것은 쌤한테 톡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답지 만들어 갖고 요거는 빨리 톡으로 보내드릴게.